여러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오랜 친구 김 원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그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정할 수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아내와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털어놨습니다. 재워야 난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활력을 잃은 남성의 몸은 단순히 성기능 저하만이 아닌 전신의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정재호입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진료 경험 동안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죠.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하지만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력 저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남성으로서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실제로 제 삶과 많은 환자분들이 삶을 변화시킨 경험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이젠 그냥 나이 탓이겠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체력 저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 무력감, 때로는 삶의 의미저 잃어가는 깊은 절망감까지 말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자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의 회복력은 놀랍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죠.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저도 갑자기 찾아온 활력 저하에 당황했습니다. 의사로서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거나 화학적 처방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접근법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의학 논문을 읽고 전 세계의 전통의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페루고산 지대에서 온 환자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활력이 넘쳤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자국의 전통식물인 마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하나의 민간 요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연구를 시작했고 이 작은 뿌리 식물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마카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몇 주 후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활력, 일상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마카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사로서 검증되지 않은 처방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고 제 환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위약 효과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저 나이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생리적 원인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류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성기로 향하는 미세혈관은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혈관 내피세포가 노화되면서 산화질소 생성이 감소하고 이는 혈관 확장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남성 활력의 핵심적인 부분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발기부전이 심장질환의 조기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성기의 미세혈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류 개선은 단순히 성기능 향상을 넘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둘째, 테스토테론의 감소입니다. 3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20% 이상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감소하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테스토테론은 단순히 성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량 유지, 뼈밀도, 체지방 분포, 척혈구 생성, 에너지 수준, 심지어 인지 기능과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론이 낮아지면 우울감,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 자신감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 남성들의 테스토테론 수치는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비만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이 외에도 생활 환경이 테스토테론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죠. 성기능은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현대인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운동 부족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성기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테스토테론 생성이 억제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몸이 먼저 달라지고 이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테스토테론, 보충요법 등이 있죠. 이런 약물들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테스토테론 보충요법은 전립선 문제, 심혈관 위험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해발 4,0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마카라는 뿌리 식물입니다.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식물을 전사의 식량으로 섭취해왔습니다. 전투력과 생식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죠. 이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강한 자외선, 극심한 온도 변화, 빈약한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죠.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마카는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마카의 효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마카는 크게 노란색, 붉은색, 검은색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검은색 마카 즉 흑마카가 남성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마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마카미드, 마카에닌 등 독특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마카 특히 흑마카는 혈류 개선, 테스토테론, 생성 촉진, 정자의 질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화학적 약물이 아닌 자연에서 온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약이 아닌 자연이 진짜 에너지를 깨웁니다. 마카는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제가 약물 처방보다 마카를 먼저 권하는 이유입니다. 마카의 작용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막는 시상하부 내화수체 부신축에 작용하여 호르몬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고 테스토테론 생성을 간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둘째, 마카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으로 이어지죠. 특히 성기 부위의 미세혈관 순환이 좋아지면서 발기 기능이 향상됩니다. 셋째, 마카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균형을 개선하여 기분과 의욕을 향상시키고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성적 욕구와 만족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마카의 효과는 단순한 민간 요법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페루리마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40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12주간 마카를 섭취하게 한 결과 성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성욕구 만족도, 전반적인 웰빙 지수가 상승했죠. 연구진은 이 결과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의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카를 섭취한 그룹은 이 약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성적 만족도가 42% 높았고 반응 시간은 평균 30% 빨라졌으며 지속력은 47%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신감과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마카가 운동선수들의 체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카가 단순히 성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실험이 이 약 대조군을 설정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실제 생리적 변화라는 것이 입증되었죠. 또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카가 약물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달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온 김성우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의 김성우 님은 30년 이상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을 찾아왔을 때 그분의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선생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아내와 대화도 거의 없고 그저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김성우 님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간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테스토테론 수치는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머물러 있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높았습니다. 퇴직 후회적 역할의 상실, 일상의 변화, 그리고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저는 그에게 마카 복합 보조제와 함께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 시작 등이었죠. 사실 처음에 김성우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는 의사인 제 말을 신뢰하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전화로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고 걷기 운동 후에는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었죠. 4주 후 김성우 님이 다시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저는 그분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도 똑바로 펴졌으며 말투에도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일어나면 먼저 10분 걷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말할 기운도 없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즐겁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테스토테론 수치가 23% 상승했고 코르티솔은 감소했으며 혈류 개선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간 개선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카가 마법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우님은 6개월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더욱 활력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걷기 모임에 가입했고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시작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카를 단순한 성기능 개선제가 아닌 활력 회복의 촉매제로 보는 이유입니다. 마카는 신체적 변화를 시작으로 정서적, 사회적, 영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성우 님처럼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카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용량입니다. 하루 1,000에서 100mg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는 대량 말린 마카 뿌리 3에서 g에 해당하는 양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에 따라 적정 용량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조절하세요. 둘째, 섭취 시점입니다. 공복 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나 취침 전 공복 상태가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섭취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셋째, 시너지 영양소입니다.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력과 효과가 상승합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종합 영양제나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제품 선택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마카 제품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겔라틴화 처리된 마카 제품을 선택하세요. 겔라틴화 과정은 마카의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제품을 선택하면 일정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카페인 섭취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마카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카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는 데에는 마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빠른 효과를 주는 약물이 아니라 체내 균형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적응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카를 섭취하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품질 제품의 사용입니다. 시장에는 실제 유효 성분이 부족한 저가형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흑마카는 다른 종류보다 효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소량만 함유하고 있거나 다른 종류로 대체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생산 방식, 표준화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불규칙한 복용입니다. 며칠 복용하고 며칠 쉬는 간헐적 섭취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카는 체내에 축적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복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체질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빠르게 효과를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의 정도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용량과 제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조제를 섭취해도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흡연, 과도한 음주는 그 효과를 상쇄합니다. 마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뒷받침하는 보조제입니다. 마카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천천히 몸을 재정비해주는 기반 설계자입니다. 이 말은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마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마카를 처방할 때 항상 종합적인 접근법을 권장합니다. 마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가 포함됩니다. 운동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테스토론 생성을 촉진하므로 마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은 테스토론 수치를 최대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지속성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반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테스토테론과 기량작용을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테스토론은 감소합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많은 남성들이 목적 의식 상실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봉사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테스토테론은 주로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4단계 동안 테스토테론 분비가 증가합니다.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활력 회복의 기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카페인 제한,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자제, 쾌적한 수면, 환경 조성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식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굴, 호박씨, 견과류, 생선, 계란 노른자, 녹색 잎채소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반면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도 테스토테론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테스토테론 수치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금연하고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위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고립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킵니다. 반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는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반적인 웰빙과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마카와 함께 다른 천연 보조제를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와간다, 소팔메토, 징코빌로바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천연 보조들은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남성 건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보조제를 동시에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마카를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을 몇 가지 더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했습니다. 63세의 이 교수님은 대학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의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죠. 그는 인지 기능 검사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인지 장애는 없었지만 테스토테론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카와 함께 오메가3 비타민 D 보충을 권했고 매일 아침 걷기를 추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강의 중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기억력도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테스토테론이 단순히 성기능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과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카가 테스토테론 균형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55세의 박 사장님은 사업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었으며 성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부작용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스트레스가 호르몬 균형과 자율신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마카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영상, 호흡,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2개월 후 그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물 없이도 잘 지내게 되었고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함께 상담에 참여했는데 남편의 변화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 사례는 마카가 단순히 섬기는 개선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이는 적응원으로서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72세의 최 선생님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가면서 점차 활력이 떨어지고 특히 근력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활력 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카와 함께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70대에도 적절한 근력 운동은 테스토테론 생성을 촉진하고 금감 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 선생님은 6개월간 마카를 섭취하며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근력은 15% 증가했고 체지방은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70대에도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고령에도 적절한 보조제와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테스토테론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와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저는 마카가 단순한 성기능 개선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과 웰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보조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카는 호르몬 균형, 에너지 대사, 스트레스 대응, 인지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마카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70에서 80%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나머지는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마카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카는 기존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카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카가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부 연구에서는 마카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와 호르몬 균형 조절 작용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여성도 마카를 복용할 수 있나요? 네, 마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균형, 에너지 수준, 기분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카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나 보조제가 있나요?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지방산은 마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테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마카와 함께 복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카 섭취 시 부작용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마카는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소화 불편, 불면증, 투통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카는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약, 당뇨약, 호르몬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오래 마카를 복용해야 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주에서 6주 사이에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지만 6개월마다 1개월 정도 휴식 기간을 갖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치 기적의 해결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40년 의료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가능성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변화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적절한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카와 같은 자연적인 보조제를 통해 우리는 더 활력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돌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되찾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말은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의 체력과 활력을 그대로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충만한 관계, 더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며 포기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표정, 되찾은 자신감, 개선된 관계를 보는 것은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마카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의 씨앗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싶은 모든 남성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